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37조 원의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5명에게 한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 인준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새벽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측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전 합의 조건으로 이란의 동결자금 37조 원을 해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트럼프의 결단을 압박한 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미 CNN과 공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레자이 고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타결은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금 240억 달러, 우리 돈 37조 4천억 원을 해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This is a test that America must pass, and the path will be opened. 이어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개해야 한다며 공은 트럼프의 코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결자금 해제가 두 나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걸 부각한 건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은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액화 석유가스를 오만산으로 속여 판매한 그림자 네트워크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인도양 해상에서 이란 관련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무국적 유조선을 차단하고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매체는 이란 해군이 침범구역에 있던 미 구축함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격 직후 미 구축함 두 척이 오만해를 벗어나 인도양으로 퇴각했다고 주장했는데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군은 발표하지 않았고 미군은 이란 해상봉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 5명에게 내려진 긴급 대피 명령이 약 2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러시아 구간 모듈에서 공기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비행사들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 우주선으로 대피시켰지만 추가 점검 결과 즉각적인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주기관 로스코스모스는 수리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측정과 데이터 분석에 나선 상태입니다. 한편 나사는 ISS의 균열과 공기 누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이상 징후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 인준안이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스틸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4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는 상원 본회의 인준을 통과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스틸 후보자는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최종 인준될 경우 성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 대사가 됩니다. 스틸 후보자의 인준 절차는 지난 4월 중순 지명 이후 지난달 20일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리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지침이 발표된 뒤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들이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등을 상대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 인력이 장기간 미국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인력 운영 차질을 우려했고, 이에 대해 이민국은 대부분의 취업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자가 해외 영사 절차 대상이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해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LA 메가더 팍 일대에서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을 벌여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 DEA와 연방수사국 FBI 등 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이번 작전에서는 공원 내 마약 거래와 투약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작전에서 펜타닐과 메산펜타민 등 각종 마약류와 현금을 압수하고 마약 판매와 유통에 연루된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This is our third phase of this operation. Phase 1 was we dismantled the leadership of the 18th Street Gang. Phase 2 was to go after the drug dealers and suppliers at MacArthur Park. We did that last month. You guys saw that. And now we're on Phase 3. And Phase 3 will be a consistent law enforcement presence in the park to enforce state law, which prohibits people from being under the influence of narcotics and possessing drugs with the intent to use them. 연방 검찰은 이번 단속이 메가더팍 정상화 작전의 3단계에 해당한다며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새벽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남성 용의자 2명이 공원 인근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으로 남성 2명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친 5명 가운데 머리에 총상을 입은 23살 여성 1명은 중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숨진 피해자들의 신원과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되는 제보에는 최대 $1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인근의 한 요트클럽에서 새벽 시간대 대형 화재가 발생해 보트 12척이 전소됐습니다. 화재는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로건 국제공항 인근 윈스롭의 코티지 파크 요트클럽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물 위에 떠있던 휘발유를 타고 불이 보트에서 보트로 번지면서 모두 12척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가 물 위에 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방대원들은 물과 소방용 거품을 사용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보트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카드 전문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 최소 $40,000어치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뉴저지주 북부 로셸파크의 한 카드 전문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CCTV에는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3명이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진열장을 깨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포켓몬 카드를 챙긴 뒤 2분도 안 돼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집용 카드 수요가 늘면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용의자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섯 중독 사례는 39건으로 대부분 야생 버섯을 채취해 먹은 뒤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졌고 3명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버섯이 식용버섯과 매우 비슷해 숙련된 채집과도 구별하기 어렵다며 의심되는 버섯을 먹었을 경우 즉시 독극물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메인주 포틀랜드 해변에서 2015년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 변사체가 11년 만에 한국 국적의 한인 여성 김병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없어 재인도 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비영리 단체 DNA 도 프로젝트의 유전자 계보 분석을 통해 한국계 혈통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포틀랜드 경찰과 한국 수사당국의 국제공조가 이어졌고 한국 경찰은 주민등록 지문 데이터와 대조해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생전 뉴욕 지역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메인주 당국은 한국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첨단 DNA 기술과 국제공조가 결합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한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 호황에 대한 기대와 달리 뉴욕 증시에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50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첨단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가 4.18% 급락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주가가 일제히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종합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3% 내려앉았고 개별 회사로 보면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국내 증시와도 관련이 큰 마이크론이 13.2%, 엔비디아도 6.2% 하락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인공지능 회사들 투자가 줄어들 거란 우려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2배 많은 17만 2천 명 늘어났다는 통계가 충격을 더했습니다. 경제가 탄탄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중앙은행 연준이 물가에만 집중해서 기준금리를 부담 없이 올릴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더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돈을 빚을 져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hat has taken the chances of another Fed cut off the table for 2026. That hits long duration, most exciting speculative stocks the most. Tech names come to mind. 또 시중에 자금이 안전한 미국 국채와 달러로 더 몰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555.5원의 거래를 마쳤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오른 만큼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주말이 지나고 우리 증시와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인 조경 건축가 김미경 대표가 설계한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힐링가든이 2026 그린굿 디자인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국이 오는 8일까지 음주와 약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한인타운 인근 웨스턴 애비뉴와 베니스 블루버드 교차로에 음주운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삼가하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10일 한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SBA 대출과 뱅크 클리닉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PCB은행 제니리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SBA 융자 프로그램과 승인 전략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을 위한 1:1 금융 상담도 진행합니다. KYCC는 사업 확장이나 운영자금 확보를 계획 중인 한인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조경 건축가 김미경 대표가 설계한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힐링가든이 2026 그린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병원 건물 7개 층에 정원을 배치해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39종 4만여 그루의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설계가 특징입니다. 또한 신경 다양성을 고려한 뉴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적용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며 새로운 병원 공간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장을 지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김영수 석좌 교수가 2026 올리버 맥스 가드너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스팔트 수명 예측 모델과 도로 표면 보호 공법 개발을 통해 미국 고속도로 안전성과 내구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가드너상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스템 17개 캠퍼스 교수 가운데 인류 복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 한 명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국가주 5개 한인회와 80여 개 동포단체가 참여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경축식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과 오페라 공연, 청소년 뮤지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축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와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문화 외교의 장으로 만들어 역대 최고 수준의 광복절 행사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이번엔 SK, LG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에 나섰습니다. 황 CEO는 한국에 4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발표했는데 서울 AI 연구센터 설립도 언급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홍대의 한 삼겹살집,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섭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만들어 건배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황 CEO는 중간에 밖으로 나와 시민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던 황 CEO는 이번에도 4가지 선물을 가져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과 베라 중앙 처리 장치, 엔비디아의 첫 AI 노트북과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제슨 토르 등 4가지 사업을 꼽았습니다. 서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AI 연구센터 설립도 언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황 CEO와 기업 총수들은 치킨집으로 장소를 옮겨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7개월 만에 방한 첫 일정으로 PC방을 찾아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를 만난 황 CEO는 Gaming was the origins of NVIDIA, as you know. And Korea gaming turned GeForce into Big Bang. 방한 기간 동안 반도체 제조사는 물론 LG와 두산, 네이버와 NC, AI와 로봇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가 미래 먹거리로 꼽은 AI 생태계 구축에 강력한 제조업과 데이터 기반을 갖춘 우리나라를 중요한 파트너로 점 찍었다는 해석입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납니다. 지난달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을 잇따라 만난 뒤 북한을 찾는 건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 방북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9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两党两国最高领导人将就双边关系及共同关心的问题交换意见。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맞서 북중러 연대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도 김정은 위원장과 공유할 전망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명시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러 정상회담 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 없이 북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미 대화를 중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쥔 채 오는 9월로 약속한 미국 방문에 나서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과 경제 교류 확대도 주요 현안인데 특히 두만강 하구 개발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한일 연합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뭉치듯이 이제 이쪽 진영은 중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일거양득인 거지. 동해 출애권도 없고 북중로를 계속 묶어두면서.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에 갔지만 시 주석과는 만나지 않았던 김주애가 후계자 인정 차원에서 시 주석 앞에 등장할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네, 한국 선거 소식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이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복귀했다고 소감을 밝혔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쓰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에 복귀하겠다는 뜻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회 본관 앞으로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마중 나와 새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벤치 멋있네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와 조우는 없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1022호를 배정받았는데 같은 층엔 배현진, 김영동 의원 등 친한계 의원 사무실도 있습니다.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청래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건네고 가벼운 포옹도 합니다. 송 전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확전으로 이끌진 않았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당원과 민심을 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씀이 맞다고 보고.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국회의원 회관 818호를 선택했다며 그 뜻이 자신에게 이어졌단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일 때 민주당 의원들과 거세게 충돌했던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원 선서 인사말에서 다수당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석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국민 참정권을 무너뜨린 한국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 그중 무려 22곳의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걸로 드러났는데 의원장 사의 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어제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배송된 곳은 서울 35곳, 부산과 경남 각각 8곳 등 모두 67곳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 등 모두 22곳에 이른다고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외부인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사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학계나 언론, 법조계, 또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내주 한 10일 정도부터 저희가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투표함은 경찰이 기동대까지 투입해 항의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개표소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4,000명 넘는 국민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경찰 기동대가 양팔과 다리를 붙든 채 시위대를 끌어냅니다. 시위대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야, 지휘관! 지휘관 일로 와! 지휘관!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은 경찰관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주변을 통제한 채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을 투입해 투표소 입구를 막고 있던 시위대 수십 명을 40분 만에 모두 끌어내면서 그젯밤 10시부터 진행됐던 투표소 봉쇄 시위는 3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어. 시끄러워서. 마이크로 막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꽤 시끄러웠지. 재투표하라 뭐 재선거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호가 나오니까 잠을 홀락 세웠어요. 잠을 못 잤어. 투표소 안에 갇혀있던 직원들과 함께 있던 투표함 2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권자 2천여 명분 14,000장의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 2개는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제 해산된 시위대도 투표함을 따라 개표소 장소로 이동해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표 중단을 외치며 다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강제 해산된 과정에서 연행이나 입건된 시위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린 집권 2년차 구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자는 누가 유력할까?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거취나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김민석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곧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SBS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실장이 차기 총리 지명자로 가장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삼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맡았고 최근 중동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 수급과 방산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국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내므로써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할 거라면서 안정적 관리형이란 평을 듣는 정성호 장관의 총리 지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에 지명될 경우 서너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청와대 개편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6월 6일) 내일은 한국의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누리는 자유와 평화 역시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